하루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81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녹음했고요. 오늘은 부산입니다. 내일 또 부산 강의가 있어서 미리 와서 번개 모임도 했습니다. 그 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증문즉설 하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아직 모르셨나요? 이게 배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플래너를 쓰고 제 강의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변화했다라는 부분을 보고, 또는 젊은 친구를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재미에 제가 강의를 다니나 봐요. 또 제 책을 아주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더 힘을 받았습니다. 예, 잘 듣고 계시죠? 물론 당연히 이 영상 오디오 듣는 분들은 듣고 계시니까 했겠죠.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정진일 님이 지으셨습니다. 두드려라 열리지 않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선명한 꿈과 열정이 없이 백날 두드려라 열리지 않을 것이다. 요즘 꿈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동기부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꿈만 가지고 꿈을 어떻게 갖는지 없이 꿈 얘기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떤 것이 진짜 꿈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진일 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저희 강사협회 에서 함께 만나거든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로서 항상 그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1999년도부터 10년 동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재직했고요. 2009년 3월 공무원이라는 선망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강사로서 강단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네요. 그의 도전은 늘 거침없고 당당했습니다. 그에게는 10년 동안 실무에서 탄탄하게 쌓아온 실력과 15년 가까이 춤꾼으로 무대 위에서 발산한 엔터테이너로서의 끼가 있었거든요. 파워포인트, 엑셀, 미디어 활용, 스마트 워크 스킬은 물론이고요. 기획, 보고서, 문제 해결,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와 강의법, 강사 양성,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KBS 아침마당 전북에 출연을 했고, 2011년에는 한국 HRD 협회에서 선정한 명강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재경영의 기업 명강사도 선정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목차 전에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나도 꿈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꿈을 포기할까? 이루지 못하고 포기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꿈을 꿔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꿈꾸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자기 인생에 만족할 수 있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대부분은요, 꿈이 없는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요, 꿈이 있으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꿈이 없대요. 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꿈이 있거든요. 저희 딸은 심리 상담 전문 강사, 아이에게 딱 그걸 정해서 심리학 책을 되게 열심히 보고 심리학 강의 이런 것도 막 듣고 그래요. 중2인데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심리학 책을 봤어요. 저희 아들은 생물학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맨날 우파라파 키우고, 장수풍뎅이 잡고, 사슴벌레 키우고, 동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해요. 이렇게 갑자기 또 자랑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진일 님은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춤을 배웠을 정도로, 지방에 계신데,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 한 달간 댄스 학원을 다녔답니다. 춤추는 걸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학교 생활할 때 주목받지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존재감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일을 간 거죠. 자기가 춤을 배운다는 얘기도 안 하고 춤추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방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장기자랑 때
한 방에 스타가 됐던 그런 꿈을 가진 거죠. 내가 춤으로 전교생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이뤘고 그로 인해서 비보이가 됐답니다. 근데 한 10년간 이제 비보이로 활동하다가 이제 다음에 나의 그 꿈은 뭘까? 그럴 때 또 공무원 생활을 또 하고 10년간 그런 다음에 10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은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해서 지금은 이제 명강사가 됐습니다. 또 그 다음 50대의 10년이 또 있대요. 20대의 10년, 30대의 10년, 40대의 10년, 50대의 10년 뭐 이렇게 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프롤로그에 나는 하하하 하면서 죽고 싶다. 바로 내일 죽는다 해도 후회 없이 하하하 웃으며 죽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산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꿈꾸고 이루는 것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하하 하고 웃기를 바란다. 파트 4까지 있어요. 파트 1은 한 가지 꿈만 꾸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다. 파트 2 꿈은 내 안에 있다. 파트 3 꿈을 이루는 프로세스는 모두 통한다. 파트 4 혼자보다 함께 꿈꿀 때도 행복하다. 라는 큰 카테고리로 시작됩니다. 파트 1, 챕터 1에는요, 이제 시골 촌뜨기 춤을 만나다, 이제 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전주라는, 도시로 나왔을 때, 프로나이스라는 운동화를 사줬답니다. 기죽지 말라고. 근데 본인이 사는 촌에는 프로나이스만 해도 엄청난 신발이었는데, 망신을 당하죠.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월드컵도 아니고. 야, 월드컵. 옛날에 생각나는데, 지금 그 브랜드 있나? 월드컵 브랜드. 프로나이스. 저희 때도 있었어요. 프로나이스. 자, 그런 이야기. 이제 꼬리표가 불었던 거죠. 프로나이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촌뛰기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죠.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올라가서 방학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에서 7시간씩 매일 춤을 배웠대요. 그리고 가을 소풍 때 빵! 터졌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후에 이제 꿈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대. 고민을 하다가 10년 법칙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10년 법칙. 물론 당시에는 10년 법칙을 몰랐지만 매일매일 단조롭게 반복되는 지루한 학교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단지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인가, 정말 재밌는가, 정말 의미 있는가, 평생 한 가지 직업을 사는 게 반문과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10년마다 직업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을 하게 됐답니다. 10년의 법칙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요즘 많이 유행하죠. 만시간의 법칙. 또 이제 국민의 MC로 사랑받는 유재석 씨도 10년 정도를 정말 갈고 닦아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고, 김병만도 그렇고, 강호동도 그래요. 10년의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진일의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 꿈 로드맵. 그래서 20대 비보이, 30대 공무원, 20대 비보이는 이제 신체의 열정, 자율성, 30대 공무원은 가슴의 열정, 도덕성, 40대 전문 강사는 이제 배움의 열정, 지성, 50대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 성공 큐리에이터, 성공의 열정, 전문성, 60대 이벤트 기획자, 행복의 열정, 창의성, 와우, 70대 때는요, 바텐더가 된답니다. 관계의 열정, 관계성, 80대는 플로리스트, 요즘 플로리스트 뜨죠. 예술의 열정, 감성, 멋지네요. 이렇게 세웠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즐겁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본인이 강의하면서 또는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꿈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들의 꿈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이걸 읽다 보면 정진일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비 박사가 또 강사가 되는 박사보다는 강의가 더 좋아서 이것들 또 은행관에 대한 이야기. 또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 제가 줄친 부분이 있어요. 꿈꾸지 않는 나이 든 분들에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3, 40년 동안 매일 산행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3, 40년 동안 매일 고스톱만 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나중에 은퇴해서 뭐 이제 55세 은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여행이나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좋아하는 등산 다니고. 근데 어떻게 매일 등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매일 도수노만 쳐요? 어떻게 매일 여행만 해요? 뭔가 의미 있는 게 있어야죠. 요즘은 퇴직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계속 일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건강해야겠죠. 결국은 이제 건강해야 돼요. 고령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으로 바쁘게 살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체력과 꿈이죠. 체력과 꿈. 얼마 전에 92세의 할머니가 역사 공부하고 막 학생들 역사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는 걸 봤어요.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신데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막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환갑만 돼도 당신은 대학을 갔을 거라고. 지금 환갑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꿈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김연아 선수는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올림픽 금메달이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승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공허함을 느꼈어요. 꿈을 이룬 행복감이 한껏 도취되어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김연아 선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꿈의 속성을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남들 힘들다 그러는데 에이 뭐 그거 뭐 다 받는 거 어차피 주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받았잖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또 박사학위 받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뭘 똑같아요.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자, 김연아 선수는요. 그냥 올림픽 금메달만 따겠다고 이제 꿈만 꿨죠.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어떻게 살지, 무엇을 꿈꾸며 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꿈을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죠. 꿈을 이룬 다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꿈을 이룬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는 계획 세웠어요. 학위 받고 나면 뭐 할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취직만 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다.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어려운 관문 다 통과해서 최종 합격하면 얼마 동안은 꿈을 이룬 행복감에 흠뻑 젖어 살아요. 하지만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어떤 일이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점점 재미없어지고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꿈은 완성이 아니야. 시작이어야 된다. 꿈을 꾸는 것,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행복 거지. 딱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글쎄요. 뭐 행복이라기보다는 좀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꿈을 이룬 순간 진짜 꿈이 시작된다. 꿈을 이룬 순간 진짜 꿈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뤘을 때 아주 희열도 크지만 후폭풍도 오고 허탈도 오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룬 후에 꿀 수 있는 다음 꿈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이뤘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경우 선생님이 되면 꿈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된 것 자체로는 꿈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꿈이죠. 무슨 뭐 토익을 900점을 맞겠다. 이건 꿈이 아니고 토익 900점을 맞아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거에 이게 꿈인 거죠. 예, 꿈. 그렇죠. 이 정진일도 그래요. 30대 공무원이 되고 40대 전문 강사가 되는 것이 꿈의 시작인 거예요. 이분 역시 공무원이 된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신명나게 일해서 최고로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인 거죠. 자, 아까 그 직업을 썼지만 그 밑에 뭐라고 썼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 밑에 뭔가가 있군요. 이분이 내가 되고 싶은 것 옆에 여기 옆에죠. 예. 여기 뭐냐면 50대다. 그러면 이제 경영 컨설턴트인데 그 밑에 성공의 열정, 뭐 전문성 이렇게 뭘 넣었네요. 이런 것들.
현재 진행형이다. 직업 자체는 꿈이 될 수 없어요. 직업 자체는. 그러니까 이분도 40대 꿈이 전문 강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꿈이지 전문 강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꿈과 직업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대부분 직업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직업의 차이를 이해하면 좀 더 길게 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목표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꿈꾸면 설득 박사 김효석을 꿈을 직접 만날 수 이뤘다고 있는 이제 기회가 화려할 있습니다. 염려가 카톡에 없는 거죠.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그래서 주세요. 파트 1이 친구 맺으시면 끝났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일님의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책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새로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특이하신 분. 이번에는 파트 2입니다. 꿈은 내 안에 있다. 나를 알기 위한 자문자답, 꿈을 깨운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꿈을 찾으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처음부터 다짜고짜 내 꿈이 뭐지? 라고 물으면 쉽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한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신나는지 자문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즐겁고 신나는가? 무엇을 할 때 잠이 안 올 만큼 설레고 흥분되는가?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굳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지를 알면 꿈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이 정진일님 경우에도 20대까지만 해도 춤은 절대적이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춤추는 것이 좋았고 춤을 출 때 제일 신났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춤은 20대 때 내 꿈이 됐죠. 근데 자기한테 물어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남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매일 틈만 날 때마다 자신에게 묻고 답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꿈꾸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제일 신나고 재미있어 보여? 내가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 이런 거죠. 이제 예를 좀 들었어요. 키 큰 요즘 하고 있는 톱 모델 장윤주. 어릴 적 꿈이 개그맨이었답니다. 남을 웃길 때 행복했고 실제로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개그맨이 될 자질도 있었지만 그녀는 개그맨이 아닌 모델이 됐어요. 아마 자기의 질문만으로 꿈을 찾았다면 그녀는 지금쯤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개그맨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개그맨 꿈을 접고 모델 꿈을 꾼 데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한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그녀는 젓가락처럼 마르고 가는 자신의 다리를 싫어했대요. 친구들도 다리가 너무 얇다고 뒤에서 쑥덕댔고요. 그녀에게 얇고 긴 다리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컴플렉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그녀의 다리를 보고 감탄하면서 윤주야, 너 다리 예쁘구나. 모델해도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을 수학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때부터 모델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정확하게 압니다. 평소 가까이에서 나를 많이 지켜본 사람일수록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알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이 미처 찾지 못한 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이제 LWW 시트라 그래요. LWW 시트. 좋아하는 것 like L, W 잘하는 것 well, 그리고 하고 싶은 것 want를 구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각자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자문해야 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취미나 열정과 관련이 깊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잘하는 것은 자신의 강점, 특기와 연결됩니다. 잘하는 것과 꿈을 연결시키면 꿈을 이루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요. 꿈을 이룰 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좋아하는 것, 취미 열정.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즐겁고 신나는가? 무엇을 할 때 잠이 오질 만큼 설레고 흥분되는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좋아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면 어떤 일을 가장 좋아할까? 여러 번 반복해도 실증나지 않고 여전히 좋은가? 일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가?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설레는가? 이 좋아하는 것, like, 열정, 취미, 열정이죠. 자, 잘하는 것은 well입니다. 특기, 차별화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무엇이 있는가? 이게 이제 well이에요. 하고 싶은 것은 want죠.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목표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게 도전 목표입니다. 요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돼요. 이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죠. 저는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와 소통, 셀프 리더십, 자기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OW1H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왜, 뭐 이렇게 그거예요. 6항원칙. 이것도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까 LWW와 중복되지만 OW1H 시트를 활용해서 자문하면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WH 그겁니다. 후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 신나고 즐거우며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when 언제 가장 신나고 즐거우며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where 어디에 있을 때 신나고 즐거우며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what 무엇을 할 때 신나고 즐거우며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why 왜 그 일을 하면 신나고 즐거우며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계속 물어보면 돼요. 신나고 잘 되고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how 1H 어떻게 할 때 신나고 즐겁고 몰입이 잘 되고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한비아 씨의 그 동영상 보셨어요? 무릎팍도사에서 했던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해요. 이 일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잖아요. 내 가슴을 뛰게 해요. 미치도록 가슴이 뛰게 돼요. 이게 이제 꿈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심장을 좀 조금만 공부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심장이 뇌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를 해요. 직접 심장에서 신호를 보내고 호르몬 나오라고 지시하고 그래요. 심장에서. 오,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 진짜 마음이 가슴에 있구나. 뭐 가슴이 뛴다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참 좋죠. 그런 이야기들. 가슴이 뛰어야 꿈도 살아 숨쉰다. 가슴이 뛰어야 꿈도 살아 숨쉰다. 물론 가슴이 뛴다고 꼭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꿈을 이룰 가능성은 더 작아지겠죠. 이건 맞죠. 가슴이 뛰어야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습으로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모습을 상상할 때 가슴이 가장 뛰는지,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그토록 애타게 쳤던 자신의 진짜 꿈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은 상처다. 이루지 못한 꿈은 상처다. 아, 맞는 말 같아요. 꿈만 꿔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죠. 왜냐하면 간절히 꿈꿨는데 안 됐을 때, 좌절했을 때, 낙방했을 때, 특히 무슨 시험 같은 거 보는 사람들, 아유, 그 뭐 끝내주죠. 저도 그 쇼호스트 학원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매번 공채 때마다 이 낙방한 제자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정말 컴플렉스가 되죠. 이 정진일 아는 분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첫 해에는 1차를 여유 있게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은 근소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다음에도 2차 시험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1차부터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1차 시험조차도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벌써 10년을 본 거예요. 어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됐다면 더 늦기 전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껏 쏟은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법무사 시험으로 좀 바꾼 거예요. 법무사 시험은 합격했대요. 10년을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뭐 법무사로 인력도 잘 인력받아서 결혼도 하고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요. 내 집도 마련했고요. 적당히 골프도 즐기면서 사는데 남들 보기엔 참 행복해 보이는데 본인은 그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가 되는 날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물었던 상처가 막 터지는 겁니다. 또 함께 공부했던 고시생 동기들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이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또 판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 괜히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형일 때 그렇죠. 비록 아직까지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꿈은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꿈을 잘 꿔야 돼요. 허황된 너무 안 되는 꿈으로 인해서 너무 그 데미지가 크니까 후유증이 크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막연히 공부하기만 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공부하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자기를 모르니까 황당한 꿈을 꿀 수밖에 없겠죠.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하면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현실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고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동안 강연을 통해 1억 원을 벌겠다는 꿈을 꿀 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상반기에 2박 3일짜리 과정을 몇 개 만들어서 몇 회 강연을 해서 얼마를 벌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를 소화해야 그 돈을 벌 수 있기를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무리라고 판단되면 꿈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밤까지 고민하는데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현실적인 꿈에 하나만 더하라 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자기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인 꿈을 꾸면 어떤 꿈인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수준에서 꾸는 꿈에 그런 게 무슨 꿈이야. 아니 전문대 갈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전문대 진학하는 게 꿈이라면 이건 좀 웃기잖아. 꿈을 이루기는 쉽지만 그런 꿈이 보통 꿈을 이루었을 때 뭐 이런 짜릿한 행복감이 있겠어? 라고 우려를 합니다. 당연하죠.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적인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자기 능력으로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이런 꿈은 또 뭐 노력과 투자했을 때 가치가 없죠. 허황되지 않으면서도 꿈다운 꿈을 꿀 수 있으려면 현실적인 꿈에 하나를 더하는 거죠. 하나를. 현재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 것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만 더하면 돼요. 현재는 할 수 없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문대학에 갈 실력이지만 꿈의 크기를 4년제 대학으로 한 단계 높여도 그 꿈은 현실적인 꿈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근데 나는 뭐 하버드를 가겠다, 뭐 스카이를 가겠다. 이거는 이제 허황된 거죠. 한 단계, 자기 능력보다 한두 단계 높은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래서 현재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이죠. 현실과 꿈은 다르잖아요. 적어도 현실은 없는 한 가지가 더해져야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꼭 먹어봐야 맛을 아냐? 직접 경험만이 답은 아니다. 좀 더 빨리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책을 읽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쌓는 거예요. 저는 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미리 해본 사람들 이런 책을 읽고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피소드가 사업을 하다 실패한 분이 있는데 쇼핑몰 운영하는 선비였는데 자, 쇼핑몰은 점포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적고
물건을 보관할 창고도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주문 고객에게 빨리 제품을 배송해 주려면 주문이 오기 전에 미리 제품을 구비해 놓고 그러려면 또 제품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창고도 임대하고 또 제품 미리 구매해야 되니까 이제 선구매해야 되니까 자금도 바닥나고요. 설상가상으로 쇼핑몰을 연 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년이면 흑자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할 정도의 매출은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버티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배와 중마고였던 친구가 쇼핑몰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선배 친구도 쇼핑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문이 오면 그때 제품을 주문해서 발송하면 되니까 재고 부담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예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비싼 수업료 지불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했는데 결국은 무시하고 그 친구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래요. 2010년에 출간돼서 지금까지 수많은 청춘들로부터 사랑받은 책의 제목인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왜 청춘은 아파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답니다. 왜 어른들이 청춘을 아프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면 좀 아프지 않게 청춘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파야 돼. 아니, 아프지 않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험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어른들이 겪었던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파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죠. 간접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피하고요. 대신 새로운 꿈에 도전하면서 어른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K-팝 스타에 대한 에피소드. 결국은 노력이 재능을 이기는 거. 이것도 저도 느껴요. 재능은 있으면 좋죠. 하지만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그 다양한 사례들 증거를 대주고 있고요. 자, 꿈의 로드맵은 변해야 정상이다. 꿈은 진화한다. 진화하죠. 그런 부분들. 자, 꿈의 로드맵은 족쇄가 아닌 내비게이터다. 아, 맞는 말이에요. 족쇄가 아닌 내비게이터다. 그리고 꿈의 로드맵이 선명해야 기회도 많다.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뭐든지 그래요. 미룬다는 거 이런 것들은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든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그래야 또 빨리 이룰 수 있겠죠. 큰 판이 아니어도 무지개 꿈을 꿀 수 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게 지금이죠. 뭐 소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는 소금이고 뭐는 뭐 금이고 황금이고 뭐 소금이고 그러는데 진짜 좋은 건 지금이다. 지금. 지금 저도 이제 세일즈 강의할 때도 왜 지금 사야 되는가? 왜 지금 난 팔아야 되는가? 지금. 이래야 행동이 되거든요. 지금에 대한 이야기. 또 판을 바꾸려면 머리와 가슴으로 뛰어라 해서 이 파트 2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인일님의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 3예요. 꿈을 이루는 프로세스는 모두 통한다. Y가 없으면 안 할 이유만 찾는다. Y가 없으면 왜? 그러니까 what, how보다 Y가 먼저네요. 꿈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꿈을 이룰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부터 고민하죠. 꿈은 실천입니다. 머릿속으로 꿈만 꾼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what과 how를 생각하기 전부터 why부터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꿈을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과정이 길 수도 있고요. 또 자신감도 잃을 수 있고요. 고비를 만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게 why예요.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대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이제 공무원, 교사, 어쨌든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이 안정성 때문에. 워낙 불안하니까. 40대 중반만 돼도 정리해고되고 불안감 속에 살죠. 근데 이 작가 정진일님은 공무원이 된 이유가 달라요. 10년마다 직업을 바꾸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정년 보장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30대 10년을 열심히 공무원으로 살고 40대에는 강사가 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은 그에게는 Y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정진일 님이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간접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의 교육에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 행정 공무원이 돼서 학교가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전문 직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도 대부분 업무가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면 입사할 때 영업부에 들어가면 큰 이변이 없는 한 퇴직할 때까지 영업부에 있는 경우가 많죠. 격리부에 들어가면 격리를만 보고요. 공무원이 되면 2, 3년마다 보직을 바꾸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보직을 바꿔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거죠. 그것도 이제 매력이고. 그래서 Y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67일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의 시험 준비를 해서 단번에 합격을 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공무원 채용 공고는 60일에서 90일 이전에 공고가 나고 60일이나 70일 이전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67일에 불과하면 수험생들은 붙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경험 삼아 봐야지.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워낙 경쟁력이 높아서 붙기 어렵대.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그런데 붙은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라는 본인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이 만들어준 Y로는 부족하다. 두 가지가 있대요. 내 스스로에게 나온 Y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Y입니다. 전자의 Y를 이제 내적 동기, 후자의 Y를 외적 동기라 그러는데요. 어떤 Y든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에 비해서 동기부여의 힘이 약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꿈을 자신의 꿈인 양 착각하죠. 이제 부모들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 자기 게 아닌데 착각하고 살아요. 외적 동기는 이제 유효기간이 있죠. 강력한 자신만의 Y, 내적 동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남이 심어준 꿈이 아니라 스스로 간절하게 원하는 꿈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무조건적인 긍정은 꿈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긍정의 힘을 믿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또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긍정적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요. 또 역경을 또 잘 디뎠어요. 포기하잖아요. 저도 좀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근데 무조건 긍정의 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긍정을 경계하죠. 긍정이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긍정을 제대로 활용하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긍정은 위험한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요. 긍정의 다른 단면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석방될 거야라는 이제 긍정의 마음으로 버텼대요. 정말 그 지옥적인 생활도 버틴 거죠. 긍정의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크리스마스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겁니다. 그전까지 수용자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희망을 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순식간에 용기를 잃고 절망을 해서 생명의 끈을 놓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근거 없는 긍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더 크게 절망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보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긍정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이 아니고 행동이 따르는 긍정. 취업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긍정이다. 물론 뭐 자식을 믿고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해준 부모들 많죠. 넌 할 수 있어, 할 거야, 뭐 최고가 될 거야, 뭐 많아요. 또 많은 부모들이 무조건 자식을 믿고 싶어 하죠. 내 아이는 무조건 잘 될 거고 행복할 거고 착하고 공부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만큼 든든한 지원군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모의 절대적인 긍정이 때로는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중에서 유난히도 자식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믿음이 깊어서 늘 아이에게 너는 뭘 하든 무조건 잘할 거야 라고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아이도 언제부턴가 정말 자신이 뭘 잘할지 자기가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뭐 그거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너무 믿음이 지나쳐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냥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정말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대신에 잘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죠. 꿈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정이야말로 진짜 긍정이죠. 꿈은 반전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기회를 만든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방대를 나왔잖아요. 정진일 강사님이. 그래서 또 지방대 우리 후배들에게 힘을 좀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좀 다른 취업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이외를 이제 지방대라고 하는데, 참 이게 또 언제부터 생겼는지 지방대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지방대 출신들 스스로도 나는 지방대 출신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또 문제죠.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미처 시작도 해보지 않고 지방대 출신이라서 안 되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볼 때 좀 안타깝고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4년 전에 광주 인재육성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광주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비서를 담당했던 정찬용 씨가 설립한 사단법인이에요.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죠. 그래서 2006년에 무등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2009년 2월에 세운 것이 인재육성 아카데미입니다.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만든 남학생은 첫해 이제 만난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었대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어요. 지방대에는 핸디캡을 넘어설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궁리해도 마땅치가 않았죠. 면접에 가도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좀 만들어서 면접관을 설득시켜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해낸 게 이거예요. 전국 일주를 진짜 무일푼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다양한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대요. 당시 그 남학생은 4학년이었는데 어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국을 돌면서 다양한 사회를 체험하는 것이 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전국 일주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머리를 모으고 난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잡았대요. 전국을 돌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캠페인을 함께 펼치면
더 값진 무전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 전국 무전 여행을 했고요. 예상대로 그 무전 여행은 그의 강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됐고 그해 12월에 H생명에 당당하게 합격했답니다. 보험은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의 무전 여행 경험이 좋은 인상을 남겼던 거죠. 전화가 끊어졌네요.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녹음할 때는 이거 꺼놨어야 되는데. 예, 전화가 왔네요. 중요한 전화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가 그 학원 하잖아요. 쇼호스트도 가르치고 강사도 가르치고 스피치도 하고 그 누구 하나가 소개한다 그래서 아이고 제 사촌 동생이 누구 소개한다 그래서 그러면 소개하면 깎아줄게. 그래갖고 또 공식적으로 제 지인은 좀 깎아줍니다. 주변에 쇼호스트에 관심 있거나 스피치에 관심 있거나 강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음하면서도 광고도 하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넘어가서 또 좋은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어떻게 소개를 못해요. 직접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정진일 님이 지었습니다. 정진일 치면 또 나오죠. 자, 그 박경철 님, 그 의사, 시골 의사 박경철. 저도 몰랐네요. 이분이 의사로 경제평론가로도 베스트셀러 작가고 컬럼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네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런 1인 다역을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림과 비움이었어요. 버림과 비움. 2000년에 영시를 기해서 술, 담배, 골프, 유혹, 도박을 끊었답니다. 시간과 건강을 훔쳐가고 몰입할 수 있는 정신력을 와해시키는 5가지를 끊으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거죠. 어떤 꿈을 꾸든 버리고 비우면 꿈을 이룰 시간이 넉넉해져요. 20대 때 계획했던 대로 10년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이 작가도 꿈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6, 7시간씩 6시간, 7시간씩 자던 잠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만 자면서 일찍 일어나는 새로 생활해온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개의 꿈을 이뤘고 5년도 채 안 돼서 40대 꿈을 거의 이뤘고요. 50대 꿈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답니다. 전 잠은 못 줄이겠어요. 줄여봤는데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잠은 아무리 못해도 6시간 이상은 자야 돼. 저는 4시간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또 너무 잠을 줄이면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이렇게 줄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행복이란 건 뭘까?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또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정진일 작가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했답니다. 성장으로 수정했대. 야, 멋지죠. 성장.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성공을 해야 되고 오래 가려면 성장을 하라 라고 만들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성공을, 오래 가려면 성장을. 사실 성공의 기준은 애매해요.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공의 기준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에는 비교적 분명한 목표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강사로 성공하려면 최소한 연봉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꿈꿀 때보다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가능성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강사로서 그냥 이게 꿈이라기보다는 진짜 강사로서 성공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될까? 저도 목표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많아서 욕심 부린다고 생각할까봐. 그 정도 돈은 꼭 안 벌어도 돼요. 근데 강사로서 성공했다면 이 정도는 좀 벌면
제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강사로 성공하면 저 정도는 버는구나. 이래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예, 한번 생각해놓은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게 많아요. 정진일님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나만의 좋은 습관 만들기 부분 소개할게요. 습관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약 3주랍니다. 37에 21일. 3주 동안 꾹 참고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대요. 하지만 좀 더 습관이 굳어져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2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달도 좋지만 그럼 차라리 그냥 100일 캠페인.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100일 캠페인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뭐 108배 하니까 108배를 하고 100일 동안 매일 수필 형식의 글을 쓰는 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100일 캠페인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진일님은 1년에 한 가지씩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캠페인을 벌인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6년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이제 일십 백천만 캠페인을 벌였답니다. 이는 5년 전 처음 캠페인을 벌였을 때 했던 것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 참 좋네요.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에 성실성의껏 답변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상담이나 컨설팅하는 건 모두 좋은 일에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캠페인으로 하니까 매일 체크가 돼서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답니다. 두 번째 해에는 하루 10번씩 10번 이상씩 웃자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하루 10번 이상씩 웃자. 일십 백천만의 10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웃자는 내용입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전혀 모르는 타인을 보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함께 탄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했고요. 10번을 웃지 못한 날은 일부러 오피스텔 경비실이나 청소하는 분을 찾아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기도 했답니다.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환하게 웃는 자신을 보면서 기분 좋게 따라 웃는 분들도 많았고요. 자, 3년째는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루에 100자 이상 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강의를 듣고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하다 보면 뭐 100자는 우습게 넘어가죠. 매일 100자씩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 쓰는 데도 익숙해졌고 글 쓰는 능력도 늘었습니다. 덕분에 책 쓸 용기도 생겼대요. 4년째 캠페인은 1000입니다. 1000. 1000자 이상 읽자. 1000자 이상 읽자. 이것도 좋죠. 5년째 캠페인은 10,000보 이상 걷자. 일십 백천만. 야, 딱 좋네. 10,000보 이상 걷자. 와우. 자, 6년째는 이제 108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108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8명에게 소원을 108배에 담아서 한 가지씩 말하면서 한답니다. 멋진. 저는 그냥 하는데 운동 삼아. 자, 정진일님의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제가 뭐 한 3분의 2 정도에서 그냥 훅 해갖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직접 보시면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